그 월급에 잠이 와?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에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승민입니다. 예, 미권 김광주입니다. 좋은 즐거운 오후입니다. 예, 예. 자, 미권이 뭔지 미권이 뭔지 알겠죠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알아요? 미친 꼰대. 아, 야, 우리 그 뭉치 씨가 드디어 꼰대를 미쳤다라고 지금 요즘 이제 인식하게 되는. 저 날이 더우니까. 뭐죠? 까먹었어요. 날이 더우니까 별 미친 놈 다 보게 돼. 네. 미권 미워하지 말자 꼰대. 야, 그러고 보니까 다양한 의미가 있네. 그죠. 네. 요즘 이제 왜냐하면 꼰대라는 말 자체가 약간 어떤 그 비아냥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죠? 네. 그 네. 꼰대라는 말 자체가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언젠가 한번 오래된 조사인데 아주 오래된 조사인데 우리 태평양 연안 국가에서 어린애에 대한 존경심이 가장 낮은 나라가 한국이다. 어린애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 네, 이제 네. 그런 그 여론조사가 한번 있었는데 결과발도 아주 오래전에 해서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세대 간에 이런 갈등들이 많다 보니까 덩달아 이 어른들에 대한 이런 존경 또 오히려 이게 연합이 아니고 갈등이 많아지니까 그렇더라도 그죠? 그렇더라도 그 어른들이 힘든 세대를 살아왔으니까 미워하지 말자 꼰대. 미워하자 꼰대. 자, 그렇고 자,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이야기가 아주 제목이 재밌더라고요. 그죠? 네. 아, 꼰대? 아, 꼰대가 또 생각이 난다. 그래. 아, 진짜 그만 생각하지.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꼰대가 있다니까. 네. 많겠죠. 네. 그게 뭐냐면 이게 보면 요즘 저희가 이제 문의를 주면 제가 좀 시간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좀 시간을 쪼개서 되도록이면 좀 도움되는 내용들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또 그 그 문의하시는 분들이 조금 좀 생계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좀 성실껏 답변을 좀 드리는 케이스가 좀 몇 건 있는데 그건 좋다 이거죠. 네. 섭섭하더라고 약간 나는 뭐냐면 물론 대부분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답변을 딱 받잖아요. 속된 말로 쌩까 그다음부터 쌩까는 거야. 끝. 네. 그러니까 최소한 하면 뭐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라도 솔직히 기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없더라니까. 그게 섭해 그게. 그죠. 네, 힘 빠져. 그 말 한마디가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지만 그렇지. 말을 안 하는 것도 상처를 준다는 이런 뭉치의 독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그게 관심인 것 같아요. 관심이고 물론 그걸 기대하고 방송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씩 그럴 때마다 힘이 빠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 돈 달라고 얘기 안 하니까 저희 많이 또 성원해 주시고 많이 응원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할 거는 뭐죠? 오늘 방송의 제목이 무서워요. 2년 후 당신은 빚쟁이가 된다. 2년 후 당신은 빚쟁이가 된다. 빚쟁이가 된다. 2년 후면 2017년인데 그때 당신은 빚쟁이가 된다. 자, 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당신은 빚쟁이가 된다. 그죠? 자, 2년 후 결혼이 예정되어 있다면 결혼과 동시에 빚쟁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그다음에 2년 후 맞벌이라고 있다면 출산과 동시에 빚쟁이가 될 맞벌이를 지금 하고 있다면 2년 후 만약에 출산과 동시에 빚쟁이가 될 확률이 크다. 네. 전세를 거주하고 있다면 2년 후 재계약과 동시에 빚쟁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 교체 시기가 왔다면 2년 후 할부 구매와 동시에 빚쟁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진짜 이게 실질적이다.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라 이거 네이버에 올라온 그 매거진의 기사인데 잘 썼네. 재밌네. 예.
하긴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 내용에도 그런 게 있지만 이제 목돈의 중요성, 게 우리가 이걸 재무적으로는 이제 비상 예비 자금이란 표현을 하는데 그죠? 비상 네. 예비 자금. 네. 우리가 살면서 근데 이게 이제 비상 예비 자금은 냉정히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비상이잖아요. 이머전시 그죠? 이머전시. 전혀 뜻하지 않았던.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몇 개를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결혼, 뭐 출산, 또 전세 재계약, 뭐 자동차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예상할 수 있고 이미 확정되어 있는 미래의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런 것조차도 마치 우리는 모르는 사람처럼 이런 일이 없을 것처럼 그렇지. 이렇게 생활하는 경향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네. 보면 그냥 그때 가면 빚쟁이가 된다. 그렇지. 많아요. 실질적으로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단은 여기서 말한 빚은 이제 예상치 못한 이벤트로 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니까 빚을 낼 확률이 높다라는 것도 좀 있지만 쉽게 말하면 현금 흐름에 대한 관리라든지 예산 슬립에 대해서 이런 이벤트들을 전혀 고려를 안 해서 생기는 손실도 대단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있죠. 사회초년생에 보험을 가입을 해. 현재 내가 100만 원을 벌어. 근데 연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해서 한 30만 원 이렇게 든 거야. 100만 원 정도 가지고 100만 원 정도 수입인데 30만 원 가입한 거죠. 그럼 지금은 부담이 안 된다 이거지. 그 중요한 건 이제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맞벌이가 된 거야. 외벌이가 된 거죠. 그 부양 가지고 늘어나게 되죠. 근데 애가 생기게 돼. 그 보험을 내면 가입하나 애들도 가입해줘야 되고 부모 와이프도 가입해주고 이러면 보험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 중요한 거는 부양 가지고 늘어나니까 수수이 커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보험을 유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깬다, 상품을. 깨면서 원금을 안 넣는다. 즉, 재정적인 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된다는 거죠. 자, 실제로, 네. 실제 사례를 하나 이야기해드리면, 네. 이제 막 그 학교를 졸업하고, 입사를 한, 그죠? 사회초년생. 사회초년생이 1년 차에, 직장생활 1년 차에, 급여가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1년 차, 이게 200만 원 정도 돼도 거기다 또 뭐 차포고 포 띄고 하면, 또 이들이 각종 공제, 원천 징수 이런 것들을 하면, 200만 원의 제 실수령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그런 직장 1년 차가 무려 무려 월 100만 원짜리 변액 보험회사의 변액 유니버셜 상품에 가입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있다니까. 100만 원이면 땅에 150만 원도 있어요. 150만 원도. 저축성 보험 100만 원, 정신보험 20만 원, 실비보험. 이 뭐야 이게? 있다니까. 야.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진짜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첫째,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 그죠?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 당연히 평생 출산하지 않겠다. 결혼 안 하니까. 물론 뭐 결혼 안 하고 출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출산하지 않겠다. 또 뭐 그 평생 비상 예비자가 마련돼 있고 평생 원룸에 있거나 원룸에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 집에서 안 나와야겠다. 평생 자동차 탈 일은 없다. 이런 몇 가지 옵션이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할 수 있어. 월급은 조금씩 오를 테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중에 하나의 조건만 그게 아닌데 해버리면 그냥 빚쟁이가 된다. 그렇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거야. 그 월급이 잠이 안 오는 거야. 진짜 이 반성해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월급이 적어서 잠이 안 온다기보다도 월급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미 그 월급이 나가는 곳이 잘못 설계되어 있으면 이게 월급에도 잠이 안 오고 월급이 오른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플래닝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금융상품 관련해서는 플래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을 가입을 할 때는 이런 2년 뒤, 3년 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정도는 일반 금융권에서 다 할 수 있어. 그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5년 뒤, 10년 뒤 결혼과 동시에 발생될 이벤트들, 맞벌이에 대한 부분들, 전세에 대한 부분들, 자동차 교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까지도 다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창고에 앉아서 이 상담이 되겠어? 안 되지. 안 돼. 시간도 없고, 빨리 희진시키고 다른 사람 받아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먼저, 말씀드린 2, 3년 이내, 5년, 10년 이내, 10년 이후 발생된 그런 현금 흐름들과 관련된 대부분적 이벤트에 대해서 먼저 플래닝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예산을 설립하고 그 이후에 그 금융상품들의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대체로 보면 이제 창구에 앉아서 창구에서 바로 상담이 되면 이제 이런 것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뭉치 씨가 얘기했지만 이런 것보다는 어떤 질문이 되어버리냐면 통장에 돈 있네요. 통장에 돈 얼마 있네요. 뭐 이런 상품 어때요?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또 고객은 또 뭘 물어 어떤 또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그 상품 괜찮아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치. 또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은 당연히 이 상품 괜찮아요. 우리가 또 우리 은행에서 또는 우리 회사에서 아주 많은 고객들이 가입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슬쩍 이제 땡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사회초년생일수록 이런 거에 대한 쉽게 말하면 잘 당하세요. 왜냐면은 일단은 사회초년생이고 잘 모르잖아. 결혼도 안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맞벌이도 안 해보고 출산도 안 해봤으니까 그 이후에 어떤 환경이 펼쳐진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현재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하면 진짜 경기도 오산이 된다라는 거죠. 대체로 이제 아까 네. 사례를 들은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는데 그 친구들의 이제 그런 친구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아까 이제 그런 상품들도 뭐 중간에 돈을 찾아 쓸 수도 있는 기능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문제는 그런 어떤 상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것들은 하나의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지. 네, 액세서리 그걸 그렇지.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그 액세서리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첫째 수익률이 떨어지고 지 두 번째는 그 액세서리를 잘못 또 사용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결국은 해약하게 되는 이런 게 액세서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을 중심으로 어떤 납입 기간, 가입 기간, 유지 기간 이런 것들을 나의 현금 소득, 그죠? 소득 또 이런 것들 또 얼마 후에 닥칠 여러 가지 이벤트 돈이 쓰여 나가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판단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빚을 아까 질 확률이 높다라는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예상치 못한 그 환경적인 변화고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본인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출 습관에 대한 문제인 거죠. 보시면 여기 또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런 유형들을 보면 빚을 질 확률이 높아요. 자, 첫 번째 게 뭐냐면 그 소셜 커머스. 습관적으로 접속하시는 요즘 분들 앱이네. 습관적으로 접속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 이렇게 삐끼 와 삐끼 스마트폰에 삐끼 와 그죠? 뭐 삐끼가 뭐야? 득템 뭐 이렇게 그죠? 그렇지. 뭐 싸면 사야 되는 것 같아. 사면 득템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 없는 거네. 그렇지. 또 이런 분들이 또 있죠. 최저가 할인 유혹에 자주 빠지는 편. 최저가 구입하면 그냥 득템이 된 것 같아. 그 다음에 뭐 비싼 명품이라든지 시계, 구두주문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 이런 분들. 하나만 있으면 되나? 한 10개씩 있어야 돼. 그렇지. 그리고 지출 금액이 맨날 틀려. 따로 얼마 쓸지도 정해있지 않아. 그런 분들. 그리고 월급을 한 통장에 넣어놓고 조금씩 빼서 쓰는 분들. 이런 분들,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지출 습관의 문제로 인해서 빚을 질 확률이 2년 이내에 높다. 높다. 재밌네 이거. 그리고 그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그 습관적인 지출과 관련돼서 이런 유혹에 빠지고 싶지 않으시다면 자기 그 현금 흐름 관련돼서 지출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은 쓰고 남은 걸 저축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돈을 모으려면 선저축 시스템, 즉 저축을 하고 후 지출, 남은 걸 쓰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다. 근데 이런 그 습관은 습관적으로 행동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통장 분리를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거고 관련돼서는 지난 저희 방송들 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선저축 시스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다. 물론 저축부터 하자 이러면 저축할 돈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 저축할 돈이 왜 없는지를 이제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지. 계속 저축할 돈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저축할 돈이 없는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이제 저축할 수 있는 이제 또 플래닝이 필요하죠. 예, 이렇게 지출을 줄이고 또 잘못된 오랫동안 이제 장기로 끊어놨다 할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작은 빚부터 갚아 나가는 이렇게 부채를 갚는 전략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것에 좀 인터벌이 이제 기간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저축할 돈이 어디 있어 하면 평생 저축할 돈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죠? 자산의 형성 공식 나와 있죠. 자, 소득을 늘린다. 그 다음에 지출을 줄인다. 그 다음에 자산을 늘린다. 이게 심플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법칙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늘 우리가 네. 이제 보면 소득이 많다고 반드시 부자는 아니다. 그렇죠. 보통 보면 이제 간혹 그런 거 이제 저축왕 시상 같은 거 그렇지. 저축왕 시상을 하면 첫째 그렇게 많은 소득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예, 대체로 보면 또 두 번째 통장이 굉장히 많아요. 예, 통장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냥 세도 없이 셀 수 없이 많아요. 근데 그만큼 여러 가지 어떤 목적 자금별로 많이 분산을 시켜 놓는다는 거죠. 이유를 그러니까 저축할 이유를 만든다는 거죠. 저축할 이유를.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처음에 얼마나 저축하냐가 당신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말씀드리냐면 처음에 고정 금액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저축한다라면 이 100만 원 평생 갈 확률이 높아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죠. 소득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내가 저축이 높아지겠다.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소득이 높아지는 만큼 물가 상승률도 높아지고 중요한 건 씀씀이는 더 커집니다. 즉 처음에 저축한 금액이 계속 고정적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거죠. 그러면 소득이 늘어나는데 내 저축 금액이 동일해 간다면 결론은 그거죠. 저축률은 계속 하락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요즘 계속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정치 문제도 되어 있지만 사실은 소득이 올라가는 것만큼 이게 지출이 늘어나는 것만큼 소득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그것도 문제인 거죠. 그만큼 계속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은 올라가지만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축률은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얼마 세팅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산 소득에 대해서 증가폭이 정해져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출을 줄여서 저축액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세팅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처음에 세팅할 때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는 거 하나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어떤 의미에서는 했는데 그렇죠. 이 원론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원론이 자기한테 편하게 습관화되지 않으면 그 어떤 액세서리도 본인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렇죠. 네. 자, 뼈대 있는 이야기를 하는 방송 네, 머니스토리 TV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